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를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과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를 준비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일단은 좀 중요도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생활기록부 안에는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자기의 이야기보다는 학교에서 정해진 어떠한 틀의 움직임, 그리고 학교에서 어떻게 지시 내렸을 때 움직인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생기부라고 합니다. 생기부래요. 생활을, 우리 아이의 고등학교 생활을 뭐 했다라면 학교 선생님이 기록한 겁니다. 그 부가 생활기록부예요. 그렇다면 생활기록부라는 건 말 그대로 아이의 기록인데, 우리 학생이 어떠한 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떠한 활동이죠. 활동에 대한, 학교에서는 무엇을 적어주는 거냐면 바로 결과를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만드냐면 생기부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이의 학교 활동의 결과를 쓰다 보니까 정말 써야 되는, 우리 아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가 없더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 아이의 자신만의 스토리에 과정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잘 안 돼 있어요. 생활기록부들을 저희가 분석했을 때 어떤 생활기록부가 좋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생활기록부는 좋은 게 어떤 거라면 저희가 생각하는, 컨쇼에서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일단 활동이 조금 다양하거나 아니면 활동의 발전성이 있거나 이런 아이의 이제 학교 안에 있는 어떤 활동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 안에 여러 활동을 했다 그래서 그 여러 활동을 다 어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 활동 중에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어필할 수 있는 거를 거기에다가 이 과정을 통해서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생활기록부에서 첫 번째 만드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의 이야기인 거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라면 나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신만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통 학교는 같은 활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일 같은 학교 안에 있는 친구가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다라면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이 아이는 셋 다 뭘 했냐면 체육대회라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뭐 했냐면 축제에 다 참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이 똑같다 보니까 생활기록부 안에 써지는 이야기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만일 체육대회를 하거나 축제를 했다면 자신만의 이야기가 생활기록부 안에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뭘까요? 예전에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참 많이 했는데, 입학사정관이라는 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이 입시 컨설턴트가 된 지가 이제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매력을 느꼈냐면, 학업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학업 이외에 그 아이가 전공에 대한 관심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아이를 선발하는 제도가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발하다 보니까 대학교 들어와서 학업을 쫓아가는데 문제가 많다라는 평가하에 바뀐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둘로 나눠져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4대 요소를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학업에 대한 기준선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과 비교과를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되게 다양합니다. 학교마다 기준선도 조금씩 틀리고요. 그런데 그냥 어떠한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같은 경우는 교과를 많이 본다라면 첫 번째 어디를 보는 거냐면 내신 성적을 보는 겁니다. 내신 성적을 보고요. 두 번째는 수상을 보겠죠. 수상도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기 1번 뭐가 들어가요? 수상이 들어가겠네요. 교과 수상이라는 건 학업과 관련된 겁니다. 뭐 수학경시대회나 과학경시대회, 그리고 교과 우수상. 교과 우수상 뭔지 아시죠? 교과 우수상이 많다는 건 우리 아이가 1등급 때 공부를 한 것이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우수상은 1등급이 나온 아이들이나 그것도 학교마다 기준선이 좀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웃긴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수상 같은 경우는 뭐 교과 우수상이나 학업 우수상, 진보상, 그리고 뭐 수학경시대회, 과학경시대회 이런 어떤 학업과 좀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저희는 학생부에서 교과에 관련된 수상이라 하고요. 뭐 비교과 같은 경우는 뭐 토론대회는 저는 비교과라고 봅니다. 토론대회나 아니면 UCC 만들기, 뭐 체육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비교과에 솔직히 좀 더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수상에서도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대학교는. 그리고 교과에서 내신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내신이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신도 솔직히 또 나눠집니다. 대학교에서 분석할 때는 내신은 다시 둘로 나눠져서 기초적인 기본 학업을 보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오늘은 이거를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학생부에서 교과를 또 보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겠죠. 일단 우리 아이가 어떠한 학술대회 같은 것들, 옛날에는 R&E라고 했습니다. R&E 소논문대회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제는 R&E 소논문대회라고는 하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 R&E라는 단어를 지금 생기부에 작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학술대회, 보고서, 수행평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교과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서 많이 살리냐면 진로활동 같은 곳에서 많이 살립니다. 뭐 진로 캠프를 간다거나 대학 탐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짜볼도를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 책 이런 것들이 다 비교과 안에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또한 진로활동이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동아리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들이 지원하는데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뭐 과학 동아리나 이렇게 좀 인기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 그런데 동아리 같은 경우 뭘 많이 따지냐면 전공성을 좀 많이 따지고 들어간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생명공학과나 뭐 화학공학과 이런 공대 가는 친구들이 과학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솔직히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조만간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번 다시 찍을 생각인데 뭐 자율활동, 그러니까 자율동아리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폐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이제 또 한번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뭐 수상 내역 다 빼버리겠다. 그리고 동아리 같은 경우 자율동아리 하지 않겠다. R&E라는 단어는 예전에도 못 썼지만 여전히 못 쓰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금 변화된 것을 또 발표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과, 비교과 이거보다 더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분석할 게 더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비교과에 이것도 들어가야겠네요. 인성은 뭐 반장이나 봉사활동 같은 거 갖고 보겠죠. 그러니까 이런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성적이 되게 좋아요. 성적만 좋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제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 아이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저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만일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라면 그 지역에서 그 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서울대나 의대, 연대고대에 어느 정도 보냈는지 조사하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시게 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시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만일 연대나 고대나 서울대나 뭐 이런 데 갔다라는 건 그 학교가 그만큼 학생부 종합 전형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보통 학교들이 뭐 1등급 완전히 초반 정규 1등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학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종합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 내신 수치가 좋다라 그래서 아이를 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 우리 예비고 아니면 우리 고등학교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시는 우리 학생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면 제대로 분석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활동만 많이 한다 그래서 대학교가 우리 학생을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활동 안에 우리 아이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스토리성도 만들어내고 발전성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나라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생활기록부에다가 잘 담아서 대학교에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같은 거를 할 때도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학교에서 던져주는 활동이라 그래서 다 덥석덥석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로 주력으로 전문성 있게 무엇인가를 해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1학년 때 만일 내가 활동을 한다면 2학년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잘 짜놓고서 준비를 해야지 주구난방 생기부라 그래야 되나요? 솔직히 막 내용은 그러니까 활동 많고 내용은 되게 많이 써놓은 것 같은데 안에 아이 이야기와 핵심은 없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종합평가에 이런 요소들을 뭐 해야 되냐면 잘 계획을 해야 돼요. 이런 계획을 하고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지금 컨슈에서는 학생부 종합 특강을 지금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마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면 지금 감기 몸살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스케줄이 이제 제가 연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빨리 이제 알려드리고 뭔가 정보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루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침도 좀 나오고 막 이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좀 혀가 꼬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국어, 영어, 수학처럼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분석할 수 있게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정보를 주고 그리고 좀 가르침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컨슈에서 다른 곳과 다르게 좀 빠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특강을 일단 오프라인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아마 학생부 종합특강이 제공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저희 컨슈 홈페이지도 지금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강이 오픈하는 날 와보시면 홈페이지가 되게 많이 바뀌어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온라인 특강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보의 질의 교육을 다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신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나를 표현하는 생기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인재다, 나는 어떻게 학업을 했다, 나는 어떤 활동을 했으며 그 활동 안에 나의 역할은 뭐였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걸 진행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활기록부에 정말 좀 자세하고 구체적인 이야기거리들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의 핵심은 결국은 4대 요소입니다. 자, 이 4대 요소를 어떻게 만드냐가 중요한데 4대 요소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라고 합니다. 학업 역량이고요. 학업 역량이 다시 둘로 나눠져서요. 기초 학업이 있고 전공 학업이 있는데 기초 학업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주요 과목들이에요. 뭐 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겠죠. 그리고 전공학업은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공대 가는 학생 같은 경우는 수학이 중요하고 물리가 중요할 것이며 그리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나 영어, 어문 계열 아이들은 국어, 영어의 제2외국어나 그리고 뭐
그 사회에 관한 부분, 그리고 뭐 경상계 가는 아이들은 국어나 수학, 영어, 그러니까 수학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전공에 따라서 조금씩 과목의 중요도가 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집니다. 큰일이네요. 하여튼 4대 요소로 자신을 표현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고요.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이라고 합니다.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다시 둘로 나눠지죠. 교과와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로 나눠지며, 교과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이 학업 역량의 전공이 교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과 같은 경우는 뭐 진로 활동이 됐건 아니면 뭐 동아리 활동이 됐건 이런 여러 활동 생기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뭘 갖고 하게 되냐면 인성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인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첫 번째는 장자 찍는 것들 있죠. 부장이나 반장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봉사조. 이런 걸 통해서 인성에 대한 평가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점점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보다, 그러니까 3학년 때 어떤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4대 요소를 생활 기록부에다가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집어넣냐면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했어요가 아니고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어요라고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활동성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생활기록부를 이제 많이 분석을 하겠죠. 저희는 뭐 전국 단위로도 분석을 많이 하고, 걷다가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컨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정말 많이 올라오십니다. 뭐 며칠 전에 창원에서도 오셨고, 거제에서도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시고, 뭐 순천, 한평, 정말로 먼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뭐 감사한 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갖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그만큼 생활기록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보력이 지방이 솔직히 저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지방이 그런 정보력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를 찾아오는 것보다 온라인을 이용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프라인 특강을 온라인으로 그래서 연계를 시키는 거거든요. 저는 솔직히 지방에 있는 좀 낙후된 정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 그런 지역에 저희 이 특강 방송이 정말로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4대 요소, 제가 말씀드린 이 4대 요소 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얘기를 이제 하려고요. 제가 생활기록부를 진짜 많이 분석하는데 솔직히 제일 안타깝고 정말 더럽게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 지역이라고까지도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라서. 뭐냐면 학교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랬답니다. 내가 글자 몇 자로 학생의 인생 다 망쳐놓을 수도 있다고 라는 얘기를 학생한테 했대요. 와, 씨발 진짜.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맞습니다. 선생님의 한 글자 거기에 어떤 표현을 써주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대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학생을 협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는 선생은 아니라고 봐요. 생활기록부는 우리 아이의 생활을 대학교에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놈의 대학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따위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을 생활기록부로 볼모를 잡거나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거 몸 좋을 때 내가 진짜 이 몸살 낳고 찍을 걸 그랬어요. 더 많이 욕하게 아주. 진짜 운 좋은 겁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 안 좋아서. 학교 선생님들의 최악의 만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거예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 보통 선생님들이나 보통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율활동은 솔직히 좀 버려진 거 아닙니까? 뭐 자율활동 써지는 거 보면은 뭐 에이즈 예방교육, 성교육, 뭐 독도교육 이런 거 써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거 안에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율활동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시킨 것도 자율활동이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자율적으로 어떠한 행동들을 하고 뭔가를 뭐 만들어가고 뭔가 그런 학교 생활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를 써주시는 게 진짜 자율활동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된 게 뭐
정해져 버렸죠. 학교에서 어느 기준선을 정해놓고 그 활동을 한 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됐건 공부가 못하는 아이가 됐건 둘 다 성교육 예방은 받았거든요. 뭐 에이즈 예방 교육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똑같이 써주더라는 겁니다. 1등이 됐건 꼴찌가 됐건. 그러다 보니까 1등이나 꼴찌나 똑같은 생활기록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일명 개만행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들어가야죠. 우리 아이가 만일 독도교육을 하고 독도교육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를 찾아보거나 뭔가를 더 다른 교육의 방향을 잡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써주셔야죠.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은 활동했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요. 한두 활동이라도 제대로 써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학교 활동을 한 줄로 평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와, 정말.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세부 능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학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어떠한 성적을 받게 되는 과정이었던 거죠. 성적뿐만 아니라 수행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학업 이외의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런 세부적인 능력을 특기사항이 있다라면 써주세요 라고 지금 대학교가 우리 고등학교나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학업에 대한 부분, 만약 성적이 좀 낮더라도 학업 이외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장점이 있다라면 그런 능력을 좀 써주시면 되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성적이 낮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뭐 세부 능력 그렇게 쓰는 게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전교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막 한 줄 써주시고 공부 못하는 아이라고 아예 안 써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한두 줄 써주시면 아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정말 좌지우지 됩니다. 대학교는 그렇게 한두 줄 써준 거 좋아하지 않겠죠. 어떤 아이는 되게 많이 써오는데 누구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평가가 안 좋다고 한두 줄 써주시면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 능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공부를 못할 뿐이지 그 아이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학업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지리 점수가 만일 뭐 30점이 나왔어요. 공부를 잘 못하네요. 그래도 그 아이가 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GIS나 뭐 인문지리 쪽에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아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세부 능력 같은 거를 써 주셔야죠. 저는 학생들은 다 장단점이 있고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주의 깊게만 지켜보시면 그 아이의 장점이 보이십니다. 그거를 생활기록부에다가 우리 아이의 이야기에 맞게끔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끔 잘 작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생활기록부는 우리 아이들이 무슨 활동을 한 거에 대한, 학교가 무슨 활동을 시킨 거에 대한 보편적인 결과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어필해 주는 게 바로 생활기록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다가 어필을 할 줄도 알아야겠네요, 이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활기록부에 나의 자신만의 이야기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컨쇼는요, 생활기록부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신만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니까 솔직히 좀 안타까운 생활기록부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뭔가 활동한 건 되게 많은데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없다거나 아니면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선생님의 평가가 별로 좋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학업을 좀 못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생활기록부가 거의 버려지고 있거나, 또한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는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원래 잘 못 보내는 학교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우리는 작성을 열심히 하지 않아 라고 아이에게 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포기하게끔 하거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솔직히 학생과 학교가 조화롭게 잘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솔직히. 뭐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냥 조그만한 정보 정도를 준다라는 거, 그리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아이들이 잘 모르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대학교가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어떠한 기준선이 있으면 그거를 학생들에게 정보를 주는 정도가 전부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들이 써지면 좋다라는 부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이 정도의 조언을 해줄 뿐이지 제가 작성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활동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학생이 활동을 하는 것을 잘 주의 깊게 지켜보고 학교 선생님은 거기에 맞게끔 되게 열심히 잘 써주셔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내가 만약 어떠한 활동을 하거나 어떠한 어필할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십시오. 생활기록부 좀 잘 써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런 활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무슨 과정을 거쳤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 내용을 생활기록부에다가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라고 정중하고 정말 진실되게 한번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만약 선생님이 버리면 어쩔 수 없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수준은 학생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들이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생활기록부로 대학을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논술이나 수시나 그러니까 논술이나 정시 준비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좀 어렵고 무거운 말 많이 했고 학교 공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생각보다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몇몇 좀 아까 말했지만 그런 몇몇 좀 잘못된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로 공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욕을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뭐 사교육이 공교육을 조장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좀 조화롭게 학생과 학교가 좀 조화롭게 잘 가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컨쇼 자신만의 이야기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